자, 여러분 이제 결산 수정 분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 9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뭐냐? 자, 일단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자, 회계 보고는 보통 일정한 보고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1년이죠, 그죠?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99.9%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년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회계 보고, 그러니까 즉 재무 보고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에 강제가 돼 있죠. 그래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총 4번의 재무 보고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기간에는 1개월부터 1년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1년을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불러요. 회계 기간. 어카운팅 피리어드라고 부르죠. 그죠? 회계 기간. 자,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업 연도라고 불러요. 사업 연도. 참고 목적으로 알고 계시고 회계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고 기간 말 현재의 재무 상태와 연간의 경영 성과를 산출해서 보고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회계 순환 과정에서 설명한 대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순환 과정이다. 이름이. 따라서 기말 현재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잔액들이 둘 이상의 회계연도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니라면은 바로 잔액의 수정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겠다. 그 회계 기간에 모든 거래가 다 끝나는 상황이라면 뭐 따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제가 보험료 예를 들었죠. 그죠? 회계 기간하고 보험 기간이 서로 엇갈리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발생주의 얘기가 나오죠. accrual basi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현금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 유출입과 상관없이 그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그 거래를 분계하는 거를 바로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돈 기록장이나 어머니들 쓰시는 가계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주의. 그래서 얘는 캐시 베이시스예요. 캐시 베이시스. 물론 회계에서 발생주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현금주의 정보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 개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4개 중에서 한 개가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기본은 발생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있어요. 인식 기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용어가 헷갈리는데, 자, 인식이라는 것, 인식. 영어로 우리가 recognition이라고 불러요. recognition. 자, 인식은 뭐냐면 재무제표 요소로서 기록한다는 얘기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록한다는 얘기야. 기록.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것. 실제로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서 재무제표에 딱 기록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금액을 부여하는 것. 얘를 얼마로 기록할 거냐. 그 금액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얘기한다. 측정. 그래서 인식과 측정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수익. 자, 수익은 뭐냐 하면 수익은 회사가 어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경제적 효익, 즉 돈의 총량이에요. 돈이나 또는 돈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의 총 유입액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는 아까 그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지금 가지고 예제를 만들었었죠, 그죠? 그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서 받는 자문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그런 법인들,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은 뭐가 된다? 임대료가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뭐가 된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서 받는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은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회계나 중급회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는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언제 우리가 인식하느냐, 즉 기록하느냐, 일반적으로는 판매 기준을 적용을 해요. 판매 기준. 자, 재화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준.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에요. 용역 제공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판매 기준 또는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언제 인식하느냐? 비용은 자,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자문 용역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전문가들을 투입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해요?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도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식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희생된 그런 우리의 자원, 그거를 금액으로 측정한 거를 비용이라 그런다. 근데 비용 인식은 뭐냐면 수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따라가서 인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불러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매칭 프린시플이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결산 수정분계의 유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자, 99페이지를 한번 보면 결산 수정분계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표가 있죠, 그죠? 손익의 이연 또는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결산 수정 분계의 종류에는 크게 발생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연 분계가 있어요. 자, 발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공부를 했죠, 그죠? 어크루얼 베이시스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연 분계할 때 이연이란 말은 뭐냐면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 그래서 발생 분계하고 이연 분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중의 회계 처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보험료. 자, 보험료를 우리가 1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근데 보험 기간이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그런데 우리의 회계 기간은 자,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험료는 우리가 기중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산 수정 분계가. 자, 일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이고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부분은 어디냐? 이 두 기간이 겹치는 기간. 즉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우리의 비용이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기중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결산 수정 분계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중의 보험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변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의 보험료. 자,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회계 기간에 보험료로 인식할 금액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치죠. 그죠? 6개월치이기 때문에 10만 원에 6개월치니까 12분의 6 해서 얼마? 5만 원만큼이 실질적인 비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준회계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5만 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0만 원만큼 계상이 된 거죠. 제가 용어 설명을 안 했는데 계산이 아니고 계상이에요. 계상. 계정에다가 올린다는 뜻이에요. 계상. 회계에서는 계상하다 이렇게 써요. 계상. 그래서 보험료가 1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올바른 보험료는 5만 원인 거죠. 비용이 원래 기록했어야 될 올바른 금액보다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다? 비용이 더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결산을 할 때 요것들을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주는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반대로 지금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정 분계를 해주면 자, 보험료를 지금 10만 원 돼 있는데 얘를 5만 원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보험료를 발생했던 거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보험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험료. 금액을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정확한 금액이 5만 원이니까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만 원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차변에 이제 뭘 기록하느냐가 문제인데, 차변에.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험 서비스라는 거를 누릴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일종의 자산인 거죠. 자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리 지급한 보험료, 먼저 지급한 보험료.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름이 바로 선급 보험료예요. 선급 보험료. 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5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중에 분계가 있었죠. 그죠? 기중에 분계가 있었고 기중에 있었던 분계를 지금 수정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연 분계라고 부른다. 이연 분계. 이연 분계라고 불러요. 이연 분계.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중에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만약에 얘를 선급 보험료라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자산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얘를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비용은 인식한 게 전혀 없죠.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5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5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일단 차변에다가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5만 원 기록을 하고 5만 원 기록을 하고 얘는 어디서 오느냐? 기중에 자산으로 인식했던 놈 중에서 감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변에 선급 보험료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험료가 5만 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연 분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연 분계. 이 개념이 처음 보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유심히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연 분계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발생 분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발생 분계. 자, 발생 분계를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2001년도 7월 1일 날 B 회사한테 자금을 대여했어. 대여했는데 얼마를 대여했냐? 100만 원 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얘를 만기 1년. 그다음에 연 이자율 예를 들어서 뭐 5% 받기로 했다. 이런 조건으로 대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7월 1일 날 2001년도 7월 1일 날 자,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자, 돈을 빌려줬고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산일이 딱 됐어. 우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안 했어. 근데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은행 같은 데다가 돈을 넣으면 이자는 어때요?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붙는 거예요. 이자라는 거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을 1년 만기로 연 이자율 5%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준 날은 2001년도 7월 1일이야. 근데 돈을 갚는 날은 2002년도 6월 30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의 결산일이 요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 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아야 할 이자 수익이 얼마냐 하면 원금 100만 원에다가 연 이자율 5%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5%. 그래서 총 얼마를 받는다? 5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5만 원에서 105만 원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여금 원금을 받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자, 이 이자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이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5만 원은 귀속을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 그 다음에 12월 3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 번, 이렇게 두 번 발생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5만 원은 어떻게 된다? 2001년도에 6개월치, 즉 2만 5천 원이 발생을 하고 2002년도에 또 2만 5천 원이 발생을 해서 도합 5만 원이 6월 30일 날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한다면 올해 우리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2만 5천 원이 있었어요. 그죠? 얘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수익을 잡아야 될 걸 안 잡은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작게 잡히고 작게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작게, 즉 과소계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소계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기중에 이 이자 수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12월 말에 결산을 할 때 수정분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다. 얼마? 좀 전에 봤듯이 2만 5천 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익을 우리가 기말에 현금으로 받은 상태는 아니죠. 그죠? 아직은 못 받은 상태야. 아직 못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미수이자 혹은 미수수익이라고 불러요. 미수수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계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기중에 이자 수익과 관련된 분계가 전혀 없었죠. 그죠? 근데 이자 수익은 발생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분계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발생 분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생 분계. 발생 분계. 자, 발생 분계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급여는 매월 25일에 보통 지급을 해요. 25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한 달을 매달 1일부터 1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31일까지다. 그러면 요 한 달 동안 근무를 한 거에 대한 급여를 보통 회사들이 언제 지급하느냐? 25일 날 지급을 해요. 그러면 26일부터 31일까지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한 달치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6일치를 선급해 주는 거예요. 선급. 회사 입장에서는 선급해 주는 거고 대부분의 회사는 25일이 급여 날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대가, 급여를 언제 주느냐?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는 후지급이죠. 후지급.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발생분계 얘기는 이 후지급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지급.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2월 31일이 결산일이에요. 근데 12월 한 달치의 급여, 우리는 1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다. 12월 급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작게 예상되는 거죠. 그죠? 12월 한 달 동안 종업원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비용을 인식을 하고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 회계처리를 아예 안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비용이 작게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죠. 더 높게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과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결산을 할 때 차변의 급여, 예를 들어 전체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1억이다. 12월 급여가. 대변에 뭘 기록한다?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급여 혹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된다. 1억. 그래서 얘도 기준회계 처리가 없는데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발생된 비용만큼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수정 분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바로 뭐가 된다? 발생 분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생 분계하고 이연 분계의 개념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제 표를 보면 손익의 이연과 발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의 이연은 뭐냐면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아까 선급보험료 설명했었죠, 그죠? 대표적인 이연 분계 항목이다. 두 번째 수익의 이연이 있는데 얘는 뭐 선수이자라든지 선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대여금을 빌려줬어요. 근데 선이자를 받았어. 1년치 선이자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선수이자가 되는 거죠, 그죠? 먼저 받았다. 선수이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쪼개주면 돼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의 발생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에는 뭐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미지급 임차료 혹은 뭐 미지급 이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익의 발생에는 뭐가 있다? 좀 전에 봤던 미수 수익, 미수 이자 혹은 뭐 미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예제 4-1을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하단에. 자, 강남은 2001년도 10월 1일에 본사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임대료 36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의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우리의 회계 기간은. 근데 지금 임대 기간은 언제부터냐? 10월 1일부터. 여기 2001년도죠, 그죠? 2001년도.
2001년도. 그래서 임대 기간은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년 동안. 여기가 2002년도 9월 30일까지. 자, 우리의 회계 기간은 여기 있는데 임대 기간은 여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임대료는 우리의 수익이죠, 수익.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그럼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인식해야 되는 기간은 임대 기간하고 회계 기간이 겹치는 요 기간이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간 임대료 36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대요. 여기가 36만 원인데 얘는 미리 받았다. 자, 그러면 자, 기중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돈 받은 날 2001년도 10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다? 일단 돈은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36만 원. 자, 만약에 회사가 얘를 전액 다 수익으로 인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임대료라고 인식을 했다. 임대료. 이건 가정이에요. 문제 풀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했다. 그래서 36만 원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 3개월치죠. 요 3개월치는 금액이 얼마냐면 자, 36만 원에 대해서 전체 1년치 12개월치 중에서 3개월치만 우리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4분의 1이니까 9만 원이죠. 그죠? 9만 원만 우리의 수익인 거야.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근데 회계 처리는 회사가 이렇게 했어요. 10월 1일 날 전체 36만 원을 다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 자,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자, 2001년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될 수익은 9만 원인데 10월 1일 날 이미 36만 원을 인식을 해버렸어. 그럼 수익을 더 많이 인식한 거죠. 그럼 많이 인식한 거를 줄여줘야 되겠죠. 9만 원으로. 그럼 36만 원이 9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27만 원이 줄어야 돼요. 수익이. 그럼 수익예를 줄여줘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수익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차변의 임대료 얘는 수익이죠. 괄호치고 얼마? 27만 원만큼을 감소를 시키고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얘는 미리 받은,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임대료죠. 먼저 받은, 그러니까 먼저 받았다. 한자로 치면 선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수 임대료 혹은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얘는 부채죠, 부채를 인식을 한다. 그래서 27만 원. 이게 바로 결산 수정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예제인데 회사가 10월 1일 날 돈을 받으면서 얘를 전액 다 뭘로 처리했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선수 수익 36만 원 처리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고 결산을 할 때 수정 분계를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이 임대료와 관련된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죠, 그죠? 수익을 작게 과소 계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기 순이익도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확한 수익을 계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수익을 계상을 해주기 위해서 대변에다가 뭘 기록한다? 임대료. 얼마? 정확한 금액 9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을 해주고요. 이 9만 원은 어디서 온다? 이미 인식했던 부채, 이 선수 수익 중에서 9만 원만큼을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그래서 9만 원. 그래서 결론은 기중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다 눈치를 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에 이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요. 발생 분계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101페이지에 4-3입니다. 예제. 자, 강남은 2001년도 7월 1일에 본사 건물의 남은 층을 임대를 했다. 임차인은 2002년 6월 30일에 1년치 임대료를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후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죠? 임대료를. 뭐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이제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임대료는 원래 현실에서는 선급이에요. 돈 받고 빌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남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수익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표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회계 기간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계 기간은 여기고요. 임대 기간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기간은 어디냐? 7월 두 기간이 겹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간 임대료가 얼마냐 봤더니 얘는 60만 원이야. 60만 원. 근데 조건이 얘는 후지급이야. 후지급. 잘 안 써지네요. 여기가 후지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회사는 임대 계약만 맺어놓고서 수익도 인식 안 하고 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대 용역을 제공을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될 금액은 뭐냐면 요 6개월치, 그러니까 60만 원에 대해서 얼마? 12개월분의 6개월치, 즉 30만 원만큼은 우리가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근데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했다 이거죠. 임대료 수익이 30만 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말에 결산을 할 때 수정분계를 통해서 이 수익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대변에 임대료 계정을 쓰고요.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요 30만 원은 뭐다? 아직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미수가 되는 거죠. 미수이고 얘는 수익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 혹은 미수 임대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이 되겠죠. 그죠? 미수 수익. 금액은 3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102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결산 수정 분계의 사례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자 1만 원이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초는 12월 30일을 다음과 같은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된다. 발생 분계 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이자 혹은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만 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번. 장부상에는 이번 연도의 급여가 2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10만 원이 있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2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만 원만큼 비용을 더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죠, 그죠? 10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면 12월 15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 20만 원 중에서 50%는 이번 연도의 임차료가 아니라 다음 연도의 임차료를 미리 지급한 거다. 즉 선급이죠. 먼저 지급했다. 선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0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10만 원, 대변의 임차료 1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건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산 수정 분계는 우리가 기중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얘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역은 거기에 나오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 단계가 나오는데 얘는 정산표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정산표. 이 정산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표. 워크시트라 그랬죠. 그죠? WS. 정산표. 자, 정산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가 있어요.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결산 수정 분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을 하면 뭐가 나온다?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끼리, 손익계산서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끼리 모아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재무제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식 재무제표는 아닌데 정산표 상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 네 덩어리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산표예요. 정산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정산표 양식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계정 과목이죠. 그죠? 계정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총 칸이 10개예요. 10개. 왜 10개냐면 여기가 수정 전 시산표. 그래서 차변, 대변.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래서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여기가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그리고 손익계산서. 여기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정 과목은 우리 아까 시산표에 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죠. 현금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외상 매출금, 뭐 비품, 쭉쭉쭉쭉 모든 계정을 다 나래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모든 거를 다 한 통으로 만든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산표 중에서도 10위식이라고 해요. 10위식. 칸이 10개 있다 그래서 10위식 정산표 라고 불러요. 그리고 혹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분계를 더하기 빼기 하면은 수정 후 금액이 나오죠. 얘를 생략하고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할 수도 있어요.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얘가 빠지면은 두 칸이 빠지니까 8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8위식 정산표라고 불러요. 8위식 정산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식 정산표를 많이 쓰죠. 제일 깔끔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결산 관련된 정산표는 나중에 뒤에 가서 큰 종합예제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에 보면은 105페이지의 교재에 보면 수정 후의 합계 잔액 시산표, 얘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지금 106페이지죠, 그죠? 106페이지에 보면 정산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아까 공부했던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그 백석이라는 회사, 그 예를 가지고 지금 정산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지금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차변 대변 해가지고 자산 계정하고 비용 계정은 차변 잔액,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계정은 대변 계정에 기록을 했죠. 거기 보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칼럼이 지금 수정 전 시산표가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결산 수정 분계로 지금 한 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급여하고 두 건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이제 미지급 급여 달린 부분,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인식하는 부분 3건이네요. 3건 그죠? 미수이자 10원 만원 인식하면서 이자 수익 만원 인식한 총 3건을 지금 수정 분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를 넣어서 지금 수정 후 시산표로 가는데 제가 지금 요거 여기다 다 그리지를 못해서 하나를 예를 들게요. 지금 조정 사항이 전혀 없는 것들은 빼고 지금 결산 수정 분계가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급여 계정을 볼게요. 급여. 여러분들 교재 잘 따라오세요. 생략하고 이제 급여 계정을 보면 수정 전 잔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10만 원이 있었죠. 그죠? 10만 원.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로 지금 추가로 10만 원 더 인식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급여가 원래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고요.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10만 원이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정의 잔액은 2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차변이니까 차변끼리는 더해주고, 만약에 혹시 수정 분계가 대변 쪽에 나왔다. 그럼 차변하고 대변이니까 서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차변이기 때문에 더해준다. 그래서 어디다 기록한다? 수정 후 시산표 차변에다가 20만 원 기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20만 원은 얘는 지금 손익계산서 계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 계정에 차변으로 간다. 비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20만 원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표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연습을 해보면 지금 임차료가 있었죠, 임차료. 또 중간에 가다가 임차료. 임차료는 지금 계정 잔액이 15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15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서 10만 원만큼은 선급 임차료, 비용을 줄여줬죠, 그죠?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내년의 비용이다. 그러면은 얘를 지금 비용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수정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죠. 자, 차변 대변 해놓고 자, 임차료를 감소시켰어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왜? 얘는 내년도 비용이니까. 그래서 차변에다 뭘 기록한다? 선급 비용 혹은 선급 임차료.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지금 수정 분계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임차료 계정 대변에다가 지금 10만 원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수정 분계하면서. 그래서 임차료 계정 대변, 수정 분계 대변에다가 10만 원 기록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차변 잔액인데 얘는 지금 금액이 대변에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빼면 얼마? 차변 잔액이 5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여기에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얘도 지금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의 차변으로 간다. 여기에 5만 원. 할 수 있겠죠? 연습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샘플로 지금 수정분계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전체 예제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손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산표를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정산표의 가운데에 보면 합계가 있고요. 중간에 수정분계 중에서 또 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미수이자 선급비용,
미지급급여, 이자 수익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 밑에 있는 합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합계, 밑에 있는 합계를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합계, 중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항목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의를 할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요거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거기에 두 번째 합계 금액이 있어요. 합계 거기를 보면은 지금 결산 수정 분계가 21만 원, 그죠? 결산 수정 분계가 여기가 21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21만 원. 그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여기가 711만 원. 여기가 711만 원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의 합계를 한번 내보면 차변 합계가 674만 원. 여기가 674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변 합계가 얼마냐면 630만 원이에요. 630만 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차변 합계가 37만 원이죠. 그죠? 여기가 37만 원. 그리고 여기가 8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똑같아요. 근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금액이 다르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당기 순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대변은 수익이고 손익계산서의 차변은 비용 항목이죠. 수익이 81만 원, 비용이 37만 원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44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기 순이익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법하고 손익법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배웠지만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간다? 최종적으로 기말 자본으로 간다라는 거죠. 기말 자본, 즉 재무상태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익계산서의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 차이 금액인 44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요 금액만큼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의 대변, 기말 자본으로 간다. 즉 44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같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74만 원, 여기도 674만 원, 여기는 81만 원, 여기가 81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을 반영하는 거에 주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산표 만드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우리 그 기본 예제를 가지고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쫙 돌아가게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끔 다음 시간에 과제를 내드릴게요.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결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재무제표 작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